Which comes first 해놓고 the site or the plan for the house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ite, 장소냐, the plan, 계획이냐 이런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그러면 이 글의 의도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까? 계획이 먼저 정해져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I advise my clients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우리 고객들에게 충고한대요. 결국은 필자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놓고 뒤에 보세요. To choose the site first 합니다. 땅부터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테트리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안정해놔놓고 가로 세로 길이 2층 3층 이거를 지금 청사진 뭐 설계도를 짜는 거예요. 땅을 안정해놔놓고 이게 맞느냐 아니면 땅을 먼저 정하는 게 맞느냐 그 얘기인데 필자는 지금 땅 먼저 정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 놔놓고 지금 this가 딱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this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to choose the site first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허용해주느냐 금지해주냐 그런 얘기예요. allow 하면 여러분들 뭐 기계적으로 허락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허락하다 하면 항상 내가 얘기하죠.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놀고 와도 돼? 그래 허락하다 이런 개념 말고 허용 가능하게 하다 뭔가 쉽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볼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집을 제작하게 뭐뭐 합니다. To fit the land 그 땅에 맞춰질 집을요. 그러면 그 땅에 맞춰질 집을 제작한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땅을 먼저 선정하면 저게 허용 가능한 겁니까? 막아주는 겁니까? 뭐 대답하셔도 돼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이건 허용 가능한 게 맞는 거죠. 느낌적으로 바로 가더라도. 그리고 조금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요 바로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allow라는 단어 다음에는 목적어 명사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가 to 동사 원형 구조 들어간다 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계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 많이 했습니다. 어느 영어쌤을 막론하고 가네. 이런 구조 나오면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알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시험에 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나오면 개떡같이 쉬운 거고요. 억수로 빈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법 문제로 거론 자체를 안 합니다.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수동태로 바꾸든지 아니면 중학교 때 내든지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허용 가능하게 하던데 반대로 forbid는 뭐냐면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뭐를 막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뒷구조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거는요. 문법 좀 안다 싶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체크하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정 모르겠으면 니네 푸는 방식으로 생각해봐. 정 모르겠으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A번 3개짜리인데 답이겠지. 3개짜리가 답이겠지. 뻔한 얘기잖아요. 333 100하잖아. 정 안 되겠으면 도저히 머릿속에서 기억 안 나. 이 문제 모의고사 칠 때 넘어갔어. 넘겼어.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 아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 해석 도저히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지. 333 하든지 332 하든지. 정 안 되겠으면 처음부터 333 이러지는 마라. 진짜다. 나는 찍기 강사 아니에요. 정 안 되겠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아니 찍어서 맞추나. 아니면은 뭐 잘 찍어 진성이 예를 잘 찍었는데 원래 6등급이었는데 잘 찍어갖고 2등급 나왔어. 뭐 그래봤자 결과는 2등급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시험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거를. 정가 가르치고 앉았다 내가 지금. 자, you wouldn't buy a rug and then figure out what room it fits in later on 합니다. later on 요렇게 나중에니까 괄호 치고요. 어떤 방이 그것에 어떤 방이 그 안에 맞춰질지 하는데 이거는 지금 러그를 얘기하는데 저 러그가 뭐냐면 양탄자입니다. 뭐 카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은 카페트를 사서 양탄자를 사서 어떤 방에 그것이 잘 맞춰지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에다가 카페트를 하나 깔겠대.
그러면은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가로 세로 길이를 재야 되거든요. 근데 가로 세로 길이를 안 재고 가서 카페트를 보니까 카페트 되게 디자인 예뻐. 그래서 들고 왔어. 깔았어. 맞으면 다행이지. 근데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뭐 바꿔온다라든지 뭐 어쨌든 뭐 시간 소비가 더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believe. 아까 I advise 얘기했죠? I believe 또 들어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grow. 자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것의 땅으로부터. 이건 이런 거죠. 땅에서 딱 있으면은 집이 밑에서부터 뼈대로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이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not look like 하는데 저기 not 앞에 생략된 단어는 뭐냐면은 should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should not look like 이런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It has been imported 수입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고 dropped there haphazardly 하니까 아무렇게나 거기에 뻑 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이라 하는 게 딱 지어져서 갑자기 컨테이너를 뿅 해가지고 평리동에 뻥 하고 내려오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만화에서 집이 갑자기 막 대형기둥 돼가지고 뿅 하고 이런 거나 가능하지. 무슨 집을 또 그리 무슨 컨테이너에다 박스에 넣어갖고 뭐 수출하고 이럽니까? 아 뭐 풍선불을 훅 하면 막 집이 뻥 하고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거 다 읽을 때 있잖아요. I believe a house should grow from its site.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뒷내용은 그냥 부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like 같은 경우는요. 이 like 다음에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하나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처음 배웠을 때 like 뒤에 명사 들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게 look like 명사,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명사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중학교 때 많이 배웠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머 뉴즈라는 문법 책에서는 이 like를 뭘로 비유하냐면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정우 무슨 뜻이고? 딴 생각했니? 이 무슨 뜻이고? 내가 너를 높게 봤니? 김도희 무슨 뜻이고? 나는 너를 믿었건만. 마치 맞다. 마치 뭐뭐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수입되었거나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떨어진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like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 명사 단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식으로 해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if you have already selected your architect, 건축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건축가를 선택하셨다면 bring him, 그를 데리고 오세요 이런 얘기예요. 어디로? 따라서, 거기 따라서 그 땅으로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가 김경진 씨가 딱 있으면 내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김경진 씨를 데리고 오는겨. 와가지고 이 땅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집 어떻게 지으면 좋아요? 라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to offer his opinion은요. 결국은 ask his opinion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무슨 땅? You are considerin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가를 데리고 와야 돼. 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는요. 당연히 이 건축가는 may well 잘 알 거예요. 볼 거예요. things를요. 무엇에 관해서? 그 사이트에 관해서, 그 현장에 관해서. 뭐 땅의 어떤 질이 어떤지, 흙은 잘 갖춰져 있는지, 모래만 있는 건 아닌지, 어쨌든 그 기타 등등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타 등등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건축가니까, 전문가니까 땅의 질도 알아야 되고, 뭐 구조물도 알아야 되고, 그 주변 환경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the site you have in mind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러한 땅은요. might not be 이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캐나 나놓고 appropriate하고 inappropriate가 나왔습니다. B번 일단 별표 치세요. 저런 게 한 번씩 짜증나는 문제죠. 왜? 앞에 not이 뜬 하고 보이는데 그러면 not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뒤에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appropriate 부적절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순수 반의어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might not be appropriate 하면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요. inappropriate, not be inappropriate 이렇게 들어가면 부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누가 다쳤는데 안 아픈가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이건 이 문제 풀 때는요. 이거 딱 보이는 순간에 이거 두 개 다 무시하세요. 빼버리라 이런 얘기야. 알잖아 수학 시간에 배웠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이게 뜬금없이 그냥 시험 치다 보면 갑자기 해석이 왜 막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집에 대해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 이럴지도 모른다 저럴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문장에서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즉 건축가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 것 같은 그 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건축가는 전문가니까 뭔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 주인이거나 집 주인은 결국 건축가에 비해서는 좀 못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구조물도 잡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차장도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소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사막이야 그 땅이 하필이면. 그럼 건축가가 뭐라 하겠노? 사막에서 이 짓하면 작성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 그럼 당연히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은 appropriate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볼게요. 더 말 안 되는 소리 말씀드릴게요. How many times have we seen how this plays awkwardly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awkwardly 하는 말은 여러분들 1학년 때 처음에 낯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느끼는 상황, 바로 어색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ly가 들어갔으니까 어색하게 이런 뜻이죠. How many times는 얼마나 많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have we seen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집을요, placed 놓여진 집이요, awkwardly 어색하게 놓여진 집이요, 어디에요? on a slope예요. 경사면에요. 경사면에요. 그러니까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집이냐고 보니까 뒤에 볼게요. When the house design would clearly 그 집의 디자인은 clearly 명백하게 have been more comfortable 좀 더 편안했을 것 같은 그 집 디자인이에요. 근데 어디에 편안한 거? flat site 평지. 자 보세요. 집을 내가 하나 딱 했을 때 평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이 딱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집이 되게 편리한 거겠죠. 경사면에다가 똑같은 이 집을 그대로 놔뒀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런 집 얼마나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언밸런스한 것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 말에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appropriate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not하고 묶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변형 문제 되면 얘 빼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얘 빼고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답이 뭡니까? 이거죠. 이런 건 아끼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진짜 덤벙거리거나 너무 긴장하면은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시험 칠 때. 자, 그래서 development of tract houses 합니다. 밑에 또 나와 있죠. 규격형 주택, 즉 흔히 말하는 갖춰진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fertile ground 안 되죠. fertile ground가 약간 관용적인 어구인데요. 비옥한 땅이 아니고요. 그냥 symbol, 뭐 상징 또는 토대 뭐 이런 겁니다. 근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에 있어가지고 근본이 되어집니다. 어떤 예시요? 집의 디자인에 대한 예시의 근본적인 게 되는데 규격형 주택은요. 뒤에 볼게요. fitted to their size. 그들의 땅에 이렇게 갖춰지는 집 디자인에 대한 예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즉 better냐, poorly냐 이렇게 딱 찾았을 때 이거를 지금 앞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셨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접근할 것 같으면 답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답을 못 찾잖아요.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 미스매치죠. 미스매치가 어떤 겁니까? 농구로 얘기하면 가드가 센터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스매치라고 했으니까 뭔가 잘못된 거, 불일치된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포올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규격화된 집에 대한 표본이다. 왜? 규격형 주택은 뭐가 안 되느냐?
변화를 못 시키죠. 딱 갖춰져 있는 그 상황에서만 딱 있어야 돼요. 그건 무조건 평지에만 있어야 돼요. 얘를 갑자기 저 이사 갈 거예요. 이 집 그대로 좀 옮겨주세요. 근데 갑자기 경사면으로 가고 싶대. 미친놈이죠 이거는요. 여기서 뭐 스키 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이런 미스매치는요. 집의 미스매치는 결국은 뭐와 비슷하다? akin to인데 이 akin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similar. 뭐와 유사하다. 뭐와 유사하더라. 특히 이거 어법 조심하세요. to 다음에 이 to 전치사 to예요. 그래서 뒤에 ing 들어갔어요. 턱시도를 입는 건데 테니스 신발 신고 턱시도 입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하는데 정장 딱 입었는데 밑에 운동화를 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아프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죠. 구두도 정말 새 구두를 신고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미스매치로 유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이 글은 지금 어휘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 문장하고 요 문장에서 사실은 끝이 났어요. 주제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주택 선정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일단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말들을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갖춰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라 하죠? 변형 문제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주제 쪽으로 알겠지? 주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같은 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요. 그거 갖고는 별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어휘 약간 지문 살짝 바꾼다 하면은 요 자리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다른 어휘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거 upwardly냐 naturally냐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냐 어색하게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14번. 14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요. 좀 빨리 가볼게요. 자, 사무실 근로자들은 때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만의 데스크 셋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책상 셋업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Integrating exercise on an individual basis 하니까 개인적인 어떤 기본의 일환으로 운동을 통합시키면서 어떤 데스크 셋업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but 그렇지만 businesses 회사들은요 have compelling reason합니다. 이 compelling에서 이 compel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강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ing로 들어갔는데 강요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설득력 있는 이에요.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incorporate such radical ideas 하니까 그러한 급진적인 생각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그 이유가 있대요. 그럼 그러한 어떤 생각을 어디에다 붙여넣는다? 회사 정책에다가 붙여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 지도자들은요, 사장들이겠죠. 사장들은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then 뭐를 알고 있다? 자, if the employees exercise 만약에요 직원들이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it would reduce 여기서 말하는 it은 당연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줄여줄 거래요. 뭐를요? 건강관리 비용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강관리 비용은 약값, 병원비 아니면은 기타 등등 개인의 어떤 건강관리 뭐 헬스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빨 안 좋으면 치과 가야 되는 치과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건강보험까지 전부 다 아시겠죠? 자, there's no ques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 there's no question 어떻게 해석하죠, 진성이? 네 아는 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냥. 질문이 없다. 질문이 없다. 김도현이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똑같으면 똑같아요, 해도 돼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 이해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해석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서 내가 얘기할게요. There's no question 하면 저거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이런 거 나오죠. It's no wonder. It's no surprise. 그
다음에 it's natural. 자연스러운, 당연한 얘기. 아시겠죠? 우리 보통 it's not surprise 하면 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There's no question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야. 이걸 보고 막 직역해가지고 막 질문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질문이 없다는 말은 왜 없겠느냐. 당연한 얘기니까 질문이 없는 거죠. 자, halving 반으로 줄이는 거. 누군가의 평생의 위험을 반으로 줄이는 거. 즉 뭐 하는 거? 심신을 약화시키는 스트로크,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알츠하이머 질병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is 놀랍게도 또는 훌륭하게도 인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적인, 인간의 인도적인 뭐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질병을 반으로 줄인다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건데 자 그 다음부터 네모치고 배웠습니다. 이 사람 할 말은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운동은 또한 집단적인 뇌의 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부스트라는 단어가 촉진시키답니다. 저 단어도 일단 별표 치세요. 저거 만약에 부스트 쓸래, 루즈 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촉진시키는지 느슨하게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organization은 조직이니까 집단의 그러니까 한 단체의 집단적인 뇌의 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뭐가요? 운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빈칸 여기 딱 나오잖아요. 빈칸 딱 잡아놓고 지금 여기 employees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all이 들어갔고 그 다음 more capable이 들어갔어요. capable이란 말은 능력 있는, 유능한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분명히 말씀드리면 책 깨끗한 사람들 분명히 다음 시간까지 내가 단어 싹 다 내가 찾아오라 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문제 푸는 것만 땡 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고 매기고 난 다음에 단어 찾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 무조건. 그게 본인만의 어떤 공부법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본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일단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러한 직원들이겠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운동이 집단적인 뇌의 힘을 촉진시킨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저기에 이러한 직원들은 좀 더 유능하대. 그럼 뭔가 좀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운동과 관련된 애들이 유능하겠죠. 그럼 운동과 관련된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누구보다요? sedentary employees보다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비교급이니까 뭐예요? 운동을 덜 하는 애들이겠죠. 참고로 sedentary는 앉아서 일하는 이런 뜻입니다.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 뭐에 대해서 mobilizing their God-given IQs 하니까 신에게서 받은 IQ 그냥 원래 지 머리예요. 그냥 지 머리 원래 지 머리. 그러니까 신에게서 받은 그런 IQ를 활용하는 그런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저 빈칸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훨씬 더 유능하대요. 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운동과 관련된 직원들, 운동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더 유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for companies 했습니다. 자, 이거 해석하실 때 회사 들어갔고 whose 딱 나왔는데 이 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또 뭐뭐 의고 나발이고 이런 걸 다 때려치우고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경쟁력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whose는 그냥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에 뭐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 경쟁력이 어디에 놓여지는 거? 창의적인 지적 원동력에 놓여지는 그러한 회사의 경우라면 즉 머리만 계속 쓰는 회사라면 그러한 mobilization 활용은 could mean 뭐를 의미하겠는가? 그래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전략적인 이점이라고 머리만 싸매는 회사는 머리만 싸매면은 머리에서 뭐가 아하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실에서 규칙적인 운동은 improves 개선시킵니다. 뭐를 개선시켜요? problem solving ability 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fluid 별표치입니다. 이 fluid란 말이 명사로 무슨 뜻이야? 고체 말고 기체 말고 저 다 이거 아니세요? 고체, 기체 그다음 무슨 체 있죠? 액체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사람들 전부 다? fluid, liquid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fluid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유동적인 이런 뜻이에요. 액체는 잘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랑 항상 이제 그 전체 지문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휘 변형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대조군이 누구냐면은 fixed 아니면 solid입니다. 고정된. 아시겠죠?
융통성 있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융통성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고정되게 무슨 꼰대처럼 꽉 막힌 사고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어떤 유연한 지능, 그러니까 유동적인 어떤 지능을 개선시키고요. 그 심지어는 기억도 개선시킨대요. 때때로는 그게 극적으로 될 때도 있답니다. Dramatically so. 그래서 it's worth finding out. 자, 찾아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를요? Whether the same is true in business settings too. 하니까 사업의 현장에서도, 즉 회사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 밑에서 제 얘기하는 저 회사원들, 저 직원들은 앉아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은 어떤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운동을 통해서 갖춰져 있는 그런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기를 딱 봤을 땐 딱 한 놈밖에 안 나와요. 바로 fit밖에 안 나옵니다. 왜? 배경 지식상은 지금 다 남학생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근방 어딘가 가면 이런 명칭 가진 가게가 있죠. 뭡니까 이거? 헬스장. 피트니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의 몸을 딱 맞춰주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뭐 그건 생각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운동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표준 몸이란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과하게 막 몸이 막 벌크업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최소한의 어떤 뭐 어깨가 좀 넓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뒷 몸매가 뭐지 약간 뭐 역삼각형 몸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갖춰진 몸이 있어 배가 볼록 튀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복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라인이 살아있는 이런 경우 물론 그거는 뚱뚱하든 안 뚱뚱하든 다 라인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체형을 갖추는 클럽이 바로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이거를 헬스장이라고 하죠. 보통은요. 그죠? 어쨌든 거기에 갖춰진 직원들 즉 운동을 통해서 맞춰진 직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을 하는 직원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직원들이 좀 더 유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사무직 근로자들은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3들이 제일 심할 텐데 고3들 같은 경우가 공부를 뭐 빙자해가지고 운동을 좀 덜하고 맨날 첫날 앉아서 책만 보고 앉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난 그거 비춥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허리도 조금 돌리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서기도 좀 하고 하다 못해 스쿼트를 좀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오든지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든지 너무 무리하게는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6시간 내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무조건 앉아있는 친구 개인적으로 나는 비춥니다. 아 공부해야 잘할 수 있겠죠. 몸 상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세요. 특히 남학생들밖에 없으니까 특히 뭐 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농구 뭐 이런 것들은 나는 조금 가볍게 하는 걸 좋아하지 너무 막 격하게 이런 거 하지 마. 특히 막 음료수 내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극하다 다쳐. 발목 삐고 뭐 전에 한 4년 전인가 우리 저 제1고 학생 중에서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어느 학교 갔더라? 한양대 신방과 갔나? 중앙대 신방과 갔나? 어쨌든 갔어요. 그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축구하다가 발을 기부스를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학원 쉬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머리가 있으니까 뭐 학교는 그래 갔는데 그래도 그거 하고 나니까 전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수업도 못 듣고 지는 혼자 책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가 무슨 세종도 한 거 아닌데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게임은 하지 마라. 진짜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 밑줄 닦아주세요. 그 첫 문장이 지금 뭘로 시작하냐면 It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It is very important. 보통 It is important라는 말 자체가 시작될 때는 대체적으로 주제문에 가깝기는 한데 보통 저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주제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그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약간 도입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끊어주세요. In the information age. 끊어주세요. 이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정보와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대요. 그게 뭔데요?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차이를 이해하는 거래요. 내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라 해놓고 내가 지금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했지. 보통 it을 가주어로 얘기할 땐 가주 해석 안 한다 그러죠. 근데 그게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그냥 시험 칠 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것이라 하세요 그냥.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와 시대에서 그게 뭔데?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 이렇게 가면 되지. 말하듯이 해석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아니 문법적인 개념이야 뭐 저게 뭐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는다. 누가 몰라요? 근데 읽을 때는 의아든 동 읽어야 되잖아요. 의아든 동 읽어야 되니까. 꼼수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차이는 차이인데 뭐가 나와요?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부터 말할 거는 지식은 뭐고 정보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첫 번째 볼게요. What is accessible by computer? 컴퓨터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것. 그리고 실제로 What is published in the journals? 학술지나 잡지에서 발행된 것은 보통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저 문장을 보고 조금 이런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and를 기준으로 해서 what이 한 개가 있고 what이 또 한 개 있으면은 이건 주어 복수 아니에요? 근데 왜 동사가 is 돼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아무도 그 질문 한 적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면서요. 자, 요거는 그냥 내 피셜이니까요. 그냥 듣고 치우세요. 첫 번째, and를 무시해버리고 얘는 따로 놀고 얘도 따로 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and를 무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 information을 주어로 잡았고 얘를 동사로 잡은 거고 얘를 그냥 보어를 강조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솔직히 EBS 수능 특강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었던 그 2학년 때 배웠던 부교재 리딩 파워나 아니면은 1학년 때 했던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게 나은 책에 속해요. 왜냐면 EBS 올림포스라는 그 책이 심판이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그럼 그 2018년의 심판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나온 게 새 올림포스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거고, 리딩 파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한참 전에 있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도 길었겠죠. 근데 수능 특강은 안 그래요. 1년마다 바뀌거든요. 그게 제작 과정 자체가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글이나 확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딱 보면서 학생들이 제일 멘탈 붕괴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문법을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도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언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씹어버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법적으로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이때는 책에 있잖아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공립은 그런 게 좀 덜하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정보락 하는 거는 결국 뭐라 그래요? 컴퓨터에서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널에서 발행되어진 거, 이게 정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확인해가지고 찾아내는 거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식은 something입니다. has to be, 뭐가 되어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에서 지금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그럼 지식과 정보는 서로 다른 거지. 근데 지금 정보는 뭐라고 했어요? 컴퓨터와 잡지에서 발행된 거래요. 근데 지식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가셔야 됩니다. 보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정답 아닌 놈 두 놈이 나와야 돼요. 2번, 3번. 왜? 2번은 publication이란 말이 나오니 이게 출판물이거든요. 출판물의 모든 페이지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일단 책이니까 땡. 다음 3번. accessed,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건 컴퓨터와 관련된 거니까 땡. 이게 빈칸 문제 푸는 방법 중에 소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겠다 싶은 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해석해서 느낌 봤을 때 일단 지식은 이거랑은 다르겠구나 해가지고 이 빈칸을 일단 생각하기 전에 이거와 관련 없는 거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커트 2개 쳤으니까 그 다음부터 읽어 내려갈 때는 더 이상 오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가 되는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지잖아요. 문제 맞출 확률이. 자, this is what scholarship about 합니다. 이것은 학식에 관한 것인데요. 학식하는 건 그냥 배워서 얻게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식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information is these days. these days 괄호 치세요. 요즘에는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스마트폰 뭐 이용해가지고 다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but 그렇지만 지식은요. still takes years입니다. 수년이 걸린대요. dedicated study에 수년이 걸린다 하니까 dedicated란 말은 헌신된, 노력된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 오래된 연구에서 수년이 걸린대요. 뭐 하는데 to acquire 습득하는데. 지식은 오랫동안 뭔가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고민하고 하다가 뿅!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바로 된 건 아니니까요. 자, imagine that. 한번 상상해 봅시다. A freak accident. 뭔가 하나의 이상한 사고가요. 휩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뭐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이 쓰나미의 물들이 전문가들만 다 쓸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러고 나면 전문가가 없지. 맞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주제에 관해서 뭐 하는 동안 or were attending a conference 하니까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그 회의장의 모든 걸 다 쓸어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문가 너 꺼져! 사라져! 저 누구야 타노스가 막 뭐 해가지고 막 없애버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How long it would take 합니다. How long would it take?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To reconstruct expertise and the field. 그 분야의 전문성을 reconstruct,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research could once again progress 하니까 연구조사가 한 번 더 진전하기 위해서 그 연구의 전문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겠는가? 똑같은 대답하죠. 여러 해가 걸린다.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fact that their research was all published 그들의 연구가 모두 다 발행되었다 즉 책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연구를 다시 뭔가 생성시키고 뭔가 막 실험적으로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린다는 거야. 그냥 책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뭔가 또 연구해보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잘못된 거 없는가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니네한테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하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게?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뭐뭐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뜻입니다. 한 단어로 바꾸면 유일하게 대답을 뭐하는 학년들이구만. 아 팀이구만. 이거 비룡몽을지라고 하나 적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변형될 수 있으니까. Despite the fact that 한 다음에 뒤에 뭐 나와요? The research was all published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나오잖아요. although 뒤에 주어 동사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what do producers of science documentaries for television programs do when they are researching their subject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what do 그 다음 끊을게요. do 뭐 이거죠. 회화에서 많이 배우는 what do you do? 네 직업 뭐야가 아니고 네 평소에 하는 게 뭐야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you가 무슨 자리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다큐멘터리의 제작자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뭐 할 때 They are researching their subject. 그들의 subject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을 때 그들은요 talk to the experts.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잡지를 읽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뭐 지구와 관련된 뭐 지구과학의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전문가들이 막 얘기하고 인터뷰한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quite rightly 당연하게도 as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That is the only place 합니다. 유일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That knowledge is to be found 하니까 지식이 is to be found 발견이 되어지는 것, 발견이 되어질 어떤 장소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뭡니까? 학자들의 머릿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찾아내고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전문가가 되진 않았죠. 그죠? 각고의 노력 끝에 열심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 한 겁니다. 하다못해 프로게이머라는 사람들도 게임을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그렇게 하니까 프로게이머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재밌습니까? 아니요, 재미없대요. 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직업이 과연 재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즐길 대로만 즐기고 프로게임 할 거 아니고 게임 하지 말아요. 1번이 잘못된 이유는 in the real world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저게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construct the mind of the expert reader라니까 전문가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저 reader라는 말 자체가 읽는 사람인지 읽어주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해석은 다르다라고 나는 봅니다. 나는 그래서 저 리더는 읽는 사람이 아니고요. 읽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뭔가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 구성되어진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5번은 저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때문에 안 됩니다. 소통. 대화한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소통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 대화를 많이 해보니 무슨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죠? 대화법에서 나온 거. 자, 그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했고 일단 지금 15번까지 다 하긴 했는데 오늘 했던 내용들은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문 해석 능력이나 아니면은 얘는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15번까지는 했는데 내가 다음 시간은 조금 길게 잡아가지고 한 20한 3번까지는 내가 좀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는 뭐 수특 문제 다 풀어라 해놓고 왜 지금 너는 이따구밖에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